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지정학적 충격으로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린 날, 오히려 그 폭락을 비웃듯 폭등해버린 종목들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2025년 10월 10일. 이날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피바다였습니다. S&P 500이 2.7%나 빠졌고요. 다우지수도 1.9% 하락.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3.6%나 폭락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 그 자체였던 하루였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오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두려움의 주식을 내던질 때 이 시장의 붕괴를 비웃기라도 하듯 폭발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요, 먼저 시장이 왜 무너졌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혼란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세 가지 핵심 상승 패턴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등했던 상위 20개 종목을 아주 깊게 들여다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결론과 재현까지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붕괴를 촉발시킨 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위협이었습니다. 시장은 이걸 무역전쟁 시즌2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고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돈의 흐름이 그냥 단순하게 위험하니까 다 팔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무작정 주식을 판 게 아니었어요. 엔비디아나 테슬라처럼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기술주는 던졌지만 동시에 펩시코 같은 필수 소비재나 미국 안에서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운 자산은 오히려 사들였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 공급망 안보라는 새로운 가치에 아주 명백한 프리미엄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견된 첫 번째 패턴이 바로 전략자원의 부상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미국 땅 안에 있는 히토류나 안티모니 같은 핵심 광물 자원의 가치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 배경에는 공급망의 무기화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가 핵심 자원 수출을 틀어쥐고 무기처럼 사용하면 역으로 자국 내에서 그 자원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국가 안보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 거죠. 실제로 그 현상은 주가에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북미 유일의 안티모니 재련소를 가진 UMY는 하루에 12% 넘게 급등했고요. 미국 유일의 통합 히토류 생산업체인 MP 머티리얼즈도 8% 이상 올랐습니다. 우라늄, 금, 안티모니를 채굴하는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흐름은 우리 한국 시장에도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MP 머티리얼스 가치가 이렇게 부각될 때 우리나라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미국 내 히토류 생산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패턴입니다. 바로 거시경제와 무관한 성장인데요. 시장 전체가 공포에 벌벌 떨 때도 이 바이오테크 섹터만큼은 자기만의 개별적인 뉴스에 따라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신약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가 GDP 성장률이나 무역정책 같은 거시경제 변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성공 아니면 실패, 이 두 가지 결과만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호재야말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알파, 즉 초과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는 M&A 소문이 도는 와중에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까지 발표되면서 이 두 가지 호재가 겹치니까 하루 만에 무려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뉴암스테르담 파마나 미네랄리스트 테라퓨틱스 같은 곳들도 임상 성공 기대감만으로 시장 하락을 거뜬히 이겨냈죠. 이 패턴도 역시 우리 한국 시장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프로타고니스트가 글로벌 제약사와의 M&A 가능성으로 급등했던 것처럼 이미 GSK 같은 거대 기업과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던 이력이 있는 ABL바이오 같은 한국 기업도 강력한 자체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비슷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패턴입니다. 바로 AI 혁명의 패러다임 변화인데요.
시장의 관심이 엔비디아처럼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AI 기업에서 그 AI 혁명을 뒤에서 조용히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 그러니까 골드러시 때의 곡괭이와 삽 같은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너지 AI 넥서스라는 아주 핵심적인 투자 테마가 등장합니다.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필연적으로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AI 성장의 발목을 잡는 병목 현상이 반도체 칩이 아니라 바로 전력, 즉 와트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16%나 급등했고요. AI 인증 기술을 개발하는 에이트코어 홀딩스도 16% 이상 올랐습니다. 심지어 데이터 센터에 독립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가진 퍼미 같은 회사까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 한국 기업에게도 아주 직접적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AI 클라우드 기업과 대규모 계약을 맺고 주가가 뛰었듯이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은 오픈 AI와 직접 손을 잡고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AI 인프라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날 가장 많이 오른 상위 20개 종목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분석했던 그 세 가지 패턴이 실제 데이터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분석했던 패턴이 그대로 녹아있죠? 1위는 M&A와 임상 호재가 겹친 바이오테크 기업, PTGX. 3위는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입은 핵심 광물 기업 CRML, 그리고 4위와 5위는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딱 차지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한국의 ABL 바이오, 포스코 인터내셔널, SK텔레콤 등이 비슷한 기회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6위부터 10위권에서도 같은 흐름이 쭉 이어집니다. 8위에 있는 UAM이는 전략광물인 안티모니, 10위 FRMI는 AI용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었죠. 개별적인 호재로는 7위 바이오테크 NAMS하고 M&A 소식이 있었던 6위 지역은행 CMA가 눈에 띄네요. 11위부터 15위권은 아예 전략자원하고 바이오테크 테마가 리스트를 거의 장악했습니다. 11위 히토류 기업인 MP머티리얼즈, 12위 우라늄 기업 USC, 그리고 15위 리튬 기업 ALB까지 공급망 안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 16위부터 20위 구간에서는 또 새로운 특징이 보입니다. 물론 16위 마블처럼 AI 인프라 관련 기업도 있었지만 19위 펩시코나 20위 코스트코처럼 시장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이 아주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한 방어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결국 시장의 공포 속에서도 펀더멘털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걸 보여주죠.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날의 시장은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가치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 같은 날이었죠. 이날 시장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공급망 안보와 전략적 자립이 더 이상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재무 변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내 포트폴리오가 중국 공급망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확인한 전략 광물과 AI 인프라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주목하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